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였다. 한강변을 따라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적시며 검은 우산들이 무리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현은 우산을 들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한강 다리 아래로 향해 있었다. 그곳에 서민이 있었다. 서민의 손에는 작은 커피컵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서현이 본 적 없는 깊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현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서민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떨리는 그 음성은 서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주먹을 쥐고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세 번째 날이었다. 서민을 무시한 지 정확히 사흘째?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현 자신조차 이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다.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다. 대학 시절 서현과 서민은 한방 기숙사에서 만난 운명적인 친구였다. 서울의 번잡한 캠퍼스에서 둘은 서로의 유일한 피난처가 됐다. 서현은 디자인 전공생으로 밤늦게까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웠다. 서민은 문학 전공, 책 속 세계를 사랑하는 소심한 소녀였다. 그들은 매일 밤 기숙사 창가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서현아, 너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서민이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서현의 가슴을 간지렸다. 처음엔 우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은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서현은 레즈비언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느꼈다. 한국에서 그런 정체성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심지어 K드라마조차도 이상한 사랑으로 치부하는 그 문화 속에서 서민은 그녀의 절친, 가족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왜일까? 서민의 미소가 보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기분이 들었다. 서현은 그 감정을 숨겼다. 영원히. 하지만 지난주 그 일이 일어났다. 서민의 생일 파티였다.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다. 서민이 서현의 손을 잡고 너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라고 속삭일 때 서현은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문이 열리려 했다.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이 감정이 드러난다면? 서민이 떠난다면? 그래서 서현은 도망쳤다. 다음 날부터 서민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SNS에서 서민의 스토리를 무시했다. 그냥 사흘만 버티자. 그러면 이 감정이 가라앉겠지에 서현은 스스로를 속였다. 첫째 날, 서민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서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서현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홍대 거리의 카페에서 스케치하며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을 그렸다. 하지만 머릿속엔 서민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둘째 날, 서민이 기숙사 앞에서 기다렸다. 야, 서현. 나랑 말 좀 해. 서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다. 서민의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봤지만 멈추지 않았다. 셋째 날, 오늘 한강에서 마주쳤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서민이 울면서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한테 싫은 거야? 서현은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봤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왜 무시한 거지? 왜 도망친 거지? 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잃을까 봐 두려워서. 버스는 출발했다. 서민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서현은 눈을 감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온 서현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작은 원룸, 서울의 변두리에서 빌린 곳,
벽에는 서민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제주도 여행 때 둘 다 웃으며 해변을 걷던 그 사진. 서민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서현의 팔에 기대는 모습. 그 사진을 보며 서현은 울음이 터졌다. 미안해, 미나. 나 때문에. 그날 밤 서현은 꿈을 꿨다. 서민이 한강 다리에서 떨어지는 꿈, 그녀가 손을 뻗지만 잡히지 않는다. 깨어나 보니 새벽이었다. 핸드폰에 알림이 쌓여 있었다. 친구들의 메시지. 서민이 이상해. 요즘 울고 다니던데? 너희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서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무시가 서민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다음 날 아침, 서현은 서민의 기숙사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서민의 목소리. 떨리고 지쳐 있었다. 서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서민의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서현아. 너. 서민의 눈이 커졌다. 서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서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시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서민은 고개를 저었다. 왜 갑자기?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 서현의 입술이 떨렸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이 감정을. 하지만 서민의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서현은 주저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디자인 과제 때문에 미쳐서. 너까지 피하게 돼서 미안해. 서민은 한숨을 쉬며 서현을 끌어안았다. 바보. 나한테 말하지 왜 혼자 끙끙 앓아? 우린 절친이잖아. 그 포옹 속에서 서현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서민의 체향, 샴푸 냄새, 따뜻함. 이게 우정인가? 아니면? 서현은 조심스럽게 서민을 놓아주었다. 그래, 절친. 영원히. 하지만 그날부터 서현의 감정은 더 커졌다. 서민과 다시 가까워지면서 작은 순간들이 고통이 됐다. 함께 명동 거리를 걸을 때, 서민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을 때, 서현은 그 미소를 훔쳐보며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부모님들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할 테고, 친구들은 이상하게 볼 테지. 서현은 다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서민을 무시한 사흘의 후회로 이번엔 버텼다. 어느 가을 저녁, 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서민이 말했다. 서현아, 요즘 나 이상한 꿈 꿔, 너랑. 더 가까운 꿈, 서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꿈? 서민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손잡고 걷는 꿈, 그런데 그게 로맨틱하게 느껴져. 나 미쳤나봐. 서현은 숨을 죽였다. 서민도. 정말. 하지만 서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친구라서 그런가 봐. 그날 밤, 서현은 혼자 울었다. 이 감정이 공유된다면? 하지만 공유하면 잃을까봐 사흘의 무시는 서현에게 교훈을 줬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지?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서현과 서민은 다시 예전처럼 지냈다. 매주 토요일, 인사동 골목을 걸으며 찻집에 들러 녹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민은 최근에 쓴 시를 읽어주곤 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너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를 삼킨다. 서현은 그 시를 들으며 가슴이 저렸다. 서민의 문학은 항상 그녀의 감정을 건드렸다. 미나, 내 시는 너무 아름다워. 나 같으면 그런 감정 못 느껴. 서민이 웃었다. 너도 느껴.
내 그림 보면 알잖아. 그 세밀한 선들, 감정이 스며들어 있어 둘은 서로의 예술을 칭찬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서현의 내면은 평화롭지 않았다. 서민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사랑은 커졌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서민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몸이 떨렸다. 이건 우정이 아니야? 사랑이야. 서현은 인정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할까?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드라마 속 환상일 뿐, 현실은 차별과 시선의 무게였다. 어느 날 서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어머니는 딸의 원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현아,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서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아직 디자인 회사 들어가야 해. 그게 먼저야. 어머니는 서민 이야기를 꺼냈다. 그 서민이란 애, 또 내 절친이야? 너무 여자애들만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도 사귀어봐. 서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상처를 건드렸다. 엄마, 서민이는 가족 같아. 걱정 마. 어머니가 떠난 후 서현은 서민에게 전화했다. 미나, 오늘 한강 가자. 바람 쐬고 싶어. 서민은 기뻐하며 나왔다. 한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둘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서민이 말했다. 서현아, 나 요즘 고민 있어. 가족이 나한테 결혼 얘기 꺼내. 그런데 나 남자랑 사귀는 게 상상 안 돼. 서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너도? 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여자애가 좋아. 그런데 어떻게 말해? 부모님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서민도 같은 감정이었다. 서현은 손을 뻗어 서민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미나,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현아. 나도. 사흘 동안 내가 무시할 때 죽을 것 같았어. 내가 날 싫어하나 봐서 둘은 서로를 안았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키스는 없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모든 걸 말했다. 그 후 둘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변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현이랑 서민이 너무 붙어 다니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누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너희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서민은 웃으며 부정했지만 서현은 속이 타들어갔다. 고조는 대학 축제 때 왔다. 캠퍼스에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서민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대학 때 서민을 좋아했던 민준은 이제 회사원으로 우연히 축제에 왔다. 서민아, 오랜만. 아직도 예쁘네. 민준의 미소는 친근했지만 서현에게는 위협이었다. 서민은 어색하게 웃었다. 응, 오빠. 잘 지내? 서현은 멀리서 지켜봤다. 질투가 치밀었다. 민준 오빠가 서민이를. 민준은 서민을 데리고 불꽃놀이를 봤다. 서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울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 그날 서현은 다시 도망쳤다. 서민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이번엔 하루. 하지만 서민은 바로 알아챘다. 서현아, 또 왜 그래? 민준 오빠 때문에? 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홍대 클럽에 갔다. 음악 소리에 취해 춤을 췄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현아, 나랑 끝낼 거야? 왜 또 무시해? 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현은 문을 열고 서민을 끌어들였다. 아니야. 질투해서. 내가 민준 오빠랑 웃는 거 봐서 미칠 것 같아. 서민은 서현을 안았다. 바보.
민준 오빠는 그냥 옛날 친구야. 나한테는 너뿐이야. 그 밤, 둘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한국의 밤하늘이 그들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였다. 서현과 서민은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숨겼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절친으로. 둘은 작은 데이트를 즐겼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보며 우리 영원히 이렇게라고 속삭였다. 서민은 서현의 디자인 작업실에 와서 모델이 되어주곤 했다. 이 포즈 어때? 내 그림에 어울려. 서현은 웃으며 그렸다. 서민의 곡선,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갈등이 싹 텄다. 서민의 가족이 문제였다. 서민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아리 레즈비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을 터였다. 서민은 아직 고백하지 않았다. 서현아, 나 무서워. 아빠가 날 버릴까 봐. 서현은 서민을 위로했다. 천천히 해. 나도 엄마한테 말 못했어. 그러던 중 반전이 왔다. 서현의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홍대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들이 걸렸다. 서민을 모델로 한 그림이 주인공이었다. 부드러운 빛 아래 서민의 초상화. 관객들이 감탄했다. 이 모델, 누군데? 너무 아름다워. 하지만 그중 하나가 민준이었다. 민준은 전시회에 우연히 왔고 그림을 보고 서민을 떠올렸다. 그는 서민에게 연락했다. 서민아, 내 그림 봤어. 서현이가 그린 거? 너희 사귀는 거야? 서민은 당황했다. 아니, 그냥 친구.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민을 만났다. 나 아직도 내가 좋아. 서현이랑은 안 맞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서민은 거절했지만 그 만남을 서현에게 숨겼다. 작은 거짓말이야. 서현이 걱정할까 봐.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서현은 우연히 민준의 카페에서 서민을 봤다. 창밖에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 서민아, 왜 그래? 서현이한테 솔직히 말해. 너도 남자 좋아할 텐데. 서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서현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준이랑 나한테 거짓말. 서현은 도망쳤다. 이번엔 제대로. 사흘 동안 서민을 무시했다. 메시지 블록, 전화 차단. 서민은 미쳤다. 서현아, 왜 또? 나 무슨 짓 했어? 그녀는 서현의 작업실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제발, 문 열어줘. 나 민준 오빠 만난 거 그냥 친구로. 너한테 말 안 한 게 잘못이야. 미안해. 하지만 서현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다. 서민의 얼굴을 찢어발기는 듯한 어두운 그림. 사흘째, 서민은 포기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의 생각 좀 해볼게. 반항이었다. 서현이 자신을 버린다면 차라리 민준과.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서민의 마음은 여전히 서현에게 있었다. 민준과의 만남은 어색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민은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 차가운 눈송이. 서현은 그날 작업실 창가에 서서 눈을 봤다. 내가 잘못했어. 서민을 믿어야 해. 그녀는 달려나갔다. 민준의 카페로. 문을 열자 서민과 민준이 앉아 있었다. 서민의 손에 민준의 손이 스쳤다.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민아. 너. 서민이 일어났다. 서현아. 어떻게 여기에? 민준이 웃었다. 서현 씨, 오랜만이야. 우리 얘기 중이었어.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미나, 나 미안해.
사흘 동안 무시한 거 다 내 불신 때문이야. 너를 사랑해서 잃을까 봐의 서민은 달려와 서현을 안았다. 나도 미안. 숨긴 거, 하지만 나 민준 오빠 안 좋아해. 너만. 민준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알았어. 너희 둘이 잘해라. 그는 나갔다. 카페 안, 둘만 남았다. 눈이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서현과 서민은 키스했다. 깊고 절박한 키스. 다시는 무시 안 할게. 서현이 속삭였다. 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함께 싸우자. 이 사회에 맞서? 하지만 이 화해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소문이 퍼졌다. 친구들이 알게 됐다. 서현이랑 서민이 진짜 레즈비언이야. 비아냥거림이 시작됐다. 대학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디자인과 서현, 문과 서민. 이상한 커플 조심. 서현은 상처받았지만 서민을 지키기 위해 강해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의 거리. 서현과 서민은 이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홍대 거리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여 불이 사랑받아라고 선언했다. 일부 친구들은 축하했지만 다른 이들은 멀어졌다. 너희 때문에 불편해. 한 친구가 말했다. 서현은 아팠지만 그게 다야? 우린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서민의 가족 문제는 여전했다. 어머니가 먼저 알게 됐다. 서민의 방에서 사진을 발견한 어머니는 울며 물었다. 이게 뭐야? 서현이랑. 너 미쳤어. 서민은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서민은 병원 복도에서 서현의 손을 잡았다. 서현아, 나 포기할래. 가족 잃기 싫어. 서현의 마음이 찢어졌다. 미나, 나 때문에. 나 떠날게. 그날 밤, 서현은 혼자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가. 그녀는 다리 난간에 기대물을 내려다봤다. 깊은 물결. 유혹이 스쳤다. 하지만 서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포기 못해. 서현은 전화했다. 미나, 우리 헤어지자. 내 가족 위해? 서민은 울며 달려왔다. 안 돼. 나 너 없인 못 살아. 엄마한테 다시 말할게. 우리 함께. 둘은 다리에서 안겼다. 그 포옹은 비극적이었다. 서민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서울로 왔다. 서민아, 집으로 돌아와.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아버지의 말은 칼날 같았다. 서민은 저항했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가족 모임은 지옥이었다.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의 눈물. 서현은 문 밖에서 기다렸다. 서현 씨,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아버지가 말했다. 서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서민이를 사랑해요. 지켜줄게요. 아버지는 서현을 밀쳤다. 꺼져. 그 순간 서민이 뛰쳐나왔다. 아빠, 그만. 나 서현이랑 갈게. 둘은 집을 나왔다. 작은 모텔에 머물며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제주도로 가자. 서현이 말했다. 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서현의 디자인 프리랜서 일, 서민의 편집자 아르바이트. 겨우 버티는 삶. 사회의 시선은 더 날카로웠다. 거리에서 손잡고 가다. 누군가 퀴어들이야. 라고 속삭였다. 서현은 분노했다. 왜? 우리 사랑이 뭐가 잘못됐어? 고조는 서민의 배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서민이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엄마,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 편지에서 서현의 이름이 없었다. 서현이 봤다. 미나, 왜 나 언급 안 했어? 나 버리는 거야.
서민은 울었다. 아니야. 가족 잃기 싫어서. 천천히 하려고. 서현은 상처받았다. 또 숨겨. 사흘 무시할 때처럼. 서현은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길어졌다. 일주일, 서민은 미치광이처럼 서현을 찾았다. 작업실, 카페, 한강. 서현아, 제발. 마침내 서현의 전시회 폐막날 서민이 무대에 올라 소리쳤다. 서현아. 나 사랑해. 가족이든 사회든 너만 있으면 돼.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서현은 무대로 올라 서민을 안았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그 키스는 공개적이었다. 박수가 터졌다. 일부는 환호, 일부는 비웃음. 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랑은 그랬다. 아프지만 강했다. 여름이 됐다. 더운 서울의 밤, 둘은 여전히 함께였다. 가족은 서민을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한 날, 서민은 울었다. 서현의 어머니도 서민이처럼 좋은 애라면 치라고 웃었다. 사회는 여전히 혹독했지만 둘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LGBT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서현의 디자인은 성공했다. 서민을 테마로 한 컬렉션이 화제됐다. 사랑의 색채라는 이름. 서민의 시집도 출간됐다. 강가의 그림자 서현에게 바친 시 둘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사흘 무시한 그날 다행이었어. 그 덕에 이 사랑을 알았으니까 서현이 말했다.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압박은 계속됐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이탈. 어느 날 서민이 말했다. 서현아, 우리 해외 갈까? 더 자유롭게 살자. 서현은 고민했다. 여기서 싸우자. 우리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자. 서민이 웃었다. 그래. 함께라면. 마지막 장면, 한강 다리. 해질녘, 둘은 손을 잡고 섰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출렁였다. 사랑해, 영원히. 서민이 속삭였다. 서현이 대답했다. 나도. 그 사랑은 인간적이었다. 아픔과 기쁨, 배신과 용서. 한국의 한강처럼 깊고 영원한. 사흘의 무시는 결국 그들의 사랑을 피워냈다.